네, 안녕하세요. 창서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맞이한 이유는요. 오늘 8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빨리 장을 보고 후다닥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면 이제 내일 아침에 또 10시 반 교양 수업이 있고 또 막 이것저것 하려면 이제 굉장히 빨리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켜고 공부를 하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외부의 이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오늘 제가 공부할 거는요. 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백지 공부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는 교양 과목을 이 백지를 통해서 이 근처에 전자기기 아무것도 안 쓰고 네, 제가 스스로 이 진형이 준 이 만년필로 한번 아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틀린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저 분명히 주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의 가치 탐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요. 플라톤을 시작해서 플라톤 왜 사랑이란 뭘까? 네. 그래서 플라톤은 이 향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디오티마 이야기, 그 다음에 아리스토, 파네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로스, 즉 사랑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에로스란 거는 디오티마에 이어져요. 디오티마에 이어지는데 우선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간이 세 가지 종류였거든요. 첫 번째로 남자 플러스 남자, 두 번째로 여자 플러스 남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 플러스 여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플라톤이 그리스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에 게이나 이제 그런 동성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크게 막 그런 게 없었대요. 불편한 게 크게 없었대요. 일단 교양 교수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무튼 그렇고 그래서 원래 아리스토파네스부터 들어가면 아리스토파네스는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있었는데 이제 제우스가 이제 이 인간을 기만스럽다 해서 다 쪼개요. 쪼개서 이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쪼개서 이제 이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짝을 평생 찾아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사랑이 발생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파네스는. 그 다음에 그래서 디오티마 이야기는 그 플라톤과 대화를 나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인데 이 에로스라는 그게 원래는 신의 이름이에요. 이제 사랑의 신인데 얘가 아프로디테의 축하연을 계기로 이제 생겨요. 이제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의 그런
게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로스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을 사랑한대요. 근데 이 플라톤은 지식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 디오티마 이야기를 보면 이 플라톤이, 그래, 에로스라는 이제 지식은 이제 사랑스러운 것임에 이제 필연적이다. 그래서 에로스는 이 지식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톤은 지식을 굉장히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플라톤이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지식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서 플라톤은 이 향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 결핍을 충족시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가졌대요. 그래서 저희가 결핍된 사랑이 만족된다고 해서 이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욕구의 세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욕구, 그리고 대상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구, 그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그냥 결핍을 충족시키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디오티마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에로스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또 결핍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플라톤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은 충족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플라톤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를 다뤄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아라는 그게 또 서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필리아라는 거에 우애, 이제 친구가 우애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봤어요. 세 가지 측면. 첫 번째가 완전함, 탁월성, 그리고 유익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유익함과 쾌락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길게 못 간다고 봤어요. 그리고 완전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연속적이기 때문에 길게 간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완전함 우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우애가 있으면 정의가 필요 없고, 정의는 있어도 우애는 생기지 않는다. 진짜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완전한 우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쾌락을 완전함과 좀 더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익함보다 더 닮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하면서 한 말이 이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우애가 없으면,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돈과 명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요약하면 우애를 필리아라는 책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했고 그 세 가지 중에서 완전함이란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러셀은 이제 이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은 세 가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 세 가지 열정이란 뭐냐? PT, 연민, 동정, 그리고 knowledge, 지식, 그리고 사랑, love. 이 열정에 대해서 이 PT, knowledge, love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제일 첫 번째로 러브를 다뤄보죠. 이제 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존재로 봤어요. 그리고 이 러브는 또한 천국의 축소판을 느끼게 해준대요. 그리고 knowledge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아려는 지적 호기심이며 그리고 변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 원인을 탐구하기 위함. 그래서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뭐 별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자연의 이런 원리를 알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러셀은 지식을 이렇게 탐구하는 거를 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T 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제일 덜어내고 싶어 하던 거래요. 제일 덜어내고 싶은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연민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뭐 그래서 이 러셀은 세 가지 열정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운 게 일단 뭐 순서대로 순서 상관없이 일단 한번 적어보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베르 르그로인가? 이제 르그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를 했냐? 이 근대를 기준으로 근대 이전은 이제 위계 질서 뭔가 본질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개성이 없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근대 이유는 평등한 거를 무조건 기준으로 잡거든요. 평등이랑 개별적 민주화, 독립성, 자율성, 딱 그게 느껴지죠. 차이점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 르그로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현대라고 해도 만약에 위계 질서나 평등적이지가 않다면 전근대 사회로 봤어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신라 시대나 뭐 이제 그럴 때 신분 제도가 존재하면 저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노비면은 조금 개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르그로라는 사람은 뭐 그런 위계 질서가 있는 곳을 근대 이전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돈이라는 것이 해방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위계 질서에서 뭐 근데 그거는 이제 2차원적 이고, 일단 르그로라는 사람은 이제 근대 이전 이유는 이제 평등을 기준으로 이제 전근대, 근대 사회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봤다. 그리고 르그로 다음에 게오르그 진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은 돈의 양면성을 얘기했고 싶어요. 돈의 양면성을 얘기하면서 아, 네, 돈이 18세기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후로 이 행복의 아니다, 이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뒤에 파스칼이라는 사람 얘기고요. 진짜 큰일 났네. 그 게오르그 린메리의 사람은 돈이 양면성을 맞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다 줬지만 근데 이게 소비로 치중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이라는 의미를 조금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돈이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이후 이제 행복의 권리를 찾고 이제 행복의 의무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 권리가 의무로.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고 능력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갔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거를 능력을 필요로 했고 우리가 이제 기쁘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강을 챙긴다고 해도 수많은 영양제를 챙기고 이제 저희가 막 뭔가를 몸에 좋은 것을 찾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맞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는 거는 뭐 갑자기 갑자기 운동생리학 쪽으로 살짝 틀어져서 어쨌든, 그래서 게오르그 진멜은 돈이 양면성을 가진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파스칼은 이 돈이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후 행복의 권리를 찾아줬으나 저희가 이제 행복이라는 불행을 이제 살아가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귀스타브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귀스타브 르봉이라는 사람은요, 이 군중심리라는 거를 다뤘거든요. 이제 군중심리라는 걸 다뤘는데
이 군중 심리가 영웅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군중 심리에서 일단 저희가 봐야 하는 세 가지 이제 발생 원인이 있거든요. 세 가지 발생 원인이 바로 익명성과 피암시성 그리고 감염성이에요. 이제 익명성은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행동을 막무가내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모르게 이제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개인의 희생보다 이제 그 단체의 이익을 이제 선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이제 행동이 나온다. 이거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피암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뭔가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거의 다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있는데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1장은 다 끝났습니다. 일단 한 장은 다 끝냈고 바로 이어서 가시죠. 그래서 비슷하고 그리고 저희가 돈에 대해서 좀 더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교양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 돈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고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도 세계화 시민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다루었는데 조금 네, 정치적 성향도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물론 대학이라서 토론을 했죠. 토론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인가타면서 돈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딱 케인즈네요. 케인즈. 근데 이 케인즈는 근대 이후로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구가 한정돼 있어서 뭐 그 뒤로는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케인즈가 오류가 생겼죠. 그거를 스키들스키가 꼬집었습니다. 꼬집어서 하는 말이 자본주의 이후 자본주의가 살짝 변질됐다고 봤거든요. 스키들스키는. 그래서 약간 소비 추구가 너무 많이 됐다는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소비 추구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부자들이 돈을 이제 극한으로 끌어모으고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는 걸로 받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교환 가치를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그 교환 가치가 아니라 이제 효율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가 아니라 효율을 봤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효율을 너무 많이 따진다. 이게 스키델스키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케인즈의 이제 논리에는 오류가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케인즈 제자가 그래서 이런 이제 돈을 기두속 제왕 기두속 재화랑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화의 이름을 그래, 네, 과두적 재화입니다. 네, 과두적 재화인데 이런 돈의 이제 특성을 이제 이 사람도 좀 부정적으로 봤죠. 이제 봤고 이제 이게 돈이 또 세 가지 측면으로 또 나뉘거든요. 또 나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밴드웨건 재화. 밴드웨건 재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속물적 제어. 이거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아서 자기가 가져야 된다. 가지,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이 베블런 제어입니다. 베블런 제어는 이제 굉장히 prohibitive한 제품을 가져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주의,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 주의 자들은 이 돈이 세 가지 또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돈에는 창조적 힘이 있고, 그리고 전도시키는 힘이 있으며, 그리고 전능함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능함을 이용해서 유능한 사람을 사고, 그리고 전도시키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랑 맞지 않는, 자기의 특성과 맞지 않는 거를 이제 채움으로써 상대방한테 존경을 얻고, 그리고 창조적 힘은 자기에게 없는 거를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돈이 많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 측면 인식이 많을까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저도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찍는 영상들이나 이런 거를 다 만들 수 있었겠죠. 다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너무 과도기에 몰려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부모님을 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으신 분을 만났다면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영상을 찍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대학 등록금을 벌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받은 학점 자체도 부모님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제가 그런 사회적 여건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이 정도까지 성장했을 거라고 솔직히 상상을 안 해요. 생각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도 조금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과도기에 몰린 것 같긴 해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고, 사회주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했죠. 케인즈 오류가 났다고. 그거는 뭐예요?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라는 거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도 다 독재예요, 독재. 이게 지금 북한이랑 다 보세요. 러시아도 지금 푸틴 지금 보셨죠? 푸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과탐이라는 교양 수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 주의는 이 돈이 세 가지 측면인 창조적 힘, 전도시키는 힘, 정능함이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생각났다. 에리히 프롬.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근데 여기는 제가 사랑 주제에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넘겼던 건데, 근데 원래 백지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생각나는 대로 무작정 진짜 갈게 적어야 돼요. 갈게 적고 제가 공부한 것을 이제 대조해서, 아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대해서 확실하게 짚을 수 있어요, 이 백지 공부가. 어쨌든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외웠냐면, 에리 프롬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FROM, 이제 from이니까 뭔가 이제 배움으로부터 온다, 뭐뭐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은 사랑이란 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배움으로부터 온다고.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사랑을 받는 거에 치중이 돼 있대요. 대상이나 능력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것에 치중돼 있고 사랑을 하는 것에 중요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옛날에 비해서 이제 통신 장비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이 사람을 쉽게 만나요. 쉽게 만나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지,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또 있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뭔가 자연스러운 이제 만남 이런 게 좀 확실히 적어지죠. 확실히 적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깊게 사귀는 게 정말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뭐 사랑이란 게 참 어렵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에릭 프롬은 이 요즘은 대상과 능력을 대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사랑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걸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해서 그 분야의 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나는 철학자들은 다 얘기한 것 같거든요. 또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프롬 다 있고, 제자도 다 있고, 스키들스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엑셀도 있고. 또 생각이 나네요. 이번에는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눈이 굉장히 퀭할 텐데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수업이 굉장히 많았고 8시에 마쳤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르트라는 사람은 이 본질주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이 자르는 칼 있죠? 그거는 저희가 종이를 자르기 위한 목적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미 본질이 실존을 앞선 상태고요. 근데 이 사르트르는, 인간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본질을 찾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부닥쳐요. 그건 바로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신을 믿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실존주의와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뉩니다. 근데 이 종교적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본질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미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아직 이해한 거예요. 저 이거 교수님한테 따로 물어봤거든요. 따로 물어봤는데 그냥 좀 어려운 말씀 하시면서 그냥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빨리 가라고 조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종교적 실존주의의 문제에 부닥쳤는데 일단 사르트르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에투 네 에투 에투 야투였나? 어쨌든 이건 백지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에투라고 할게요. 제가 일단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고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투라고 봤는데 스스로 정체성을 찾는 게 에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책임을 모두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모두 제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가제라는 거예요. 아 생각났다. 기투예요. 기투. 에투가 아니라 기투. 야 여러분 백지 공부는 이럴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투예요. 기투. 제가 스스로 정체성을 찾는 게 기투고 제가 기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한 선택이 다수에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스스로 책임지는 거에 대한 정의가 이제 안가제라는 거예요. 안가제. 제가 맨 처음에는 근데 안가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인게이저이더라고요. 이제 네포는 이제 거기에 속한 사람이란 걸 이제 그리스 쪽으로 하면 안가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안가제라고 하고 이제 제가 또 번뜩 떠오른 것이 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극기복례가 바로 생각이 나네요. 제 학교 수업에서 공자의 인도 다뤘거든요. 공자의 인도 다뤘는데 이 안가제가 이게 인물 동영상이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가제라는 거에서 이 극기복례로 넘어가는데 이 극기복례가 뭐냐?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공자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극기복례는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내리상도 내리상이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다시 되갚는 거를 인간밖에 못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달을 얘기했어요. 수달이 자식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자식은 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거는 인간밖에 못한대요. 인간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했죠.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키워서 우리는 이제 극기복례라는 걸 해야 된다. 이 극기복례라는 걸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식량 같은 거를 농부나 어부들을 통해서 얻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주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베풀어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극기복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안가제라는 거를 듣다 보면 이제 공자의 인이라는 게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르트르까지 마쳤고요. 그 뒤로는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논란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목요일이거든요. 진짜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요즘 2, 3시에 자는데 2, 3시에 자고 오늘 8시에 일어나서 오늘 어디를 했냐? 네. 오늘 가슴 운동하고 삼두 하고 복근하고 왔어요. 저 복근은 매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근이라고 해서 뭐 매일 해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아까 전에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랑이란 거를 제가 현대적 측면에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SNS가 이런 인간관계를 좀 넓혀주는 데는 확실한 역할이 되지만 이 사람의 관계를 너무 쉽게 끊고 너무 쉽게 잊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좀 더 돈독한 게 확실히 있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네, 저희 아버지가 친구가 뭐 두루두루 물론 있었지만 정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인데 그분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또 연락하는 사람이 있지만 과연 아버지처럼 그런 돈독한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SNS는 너무 빨리 사람을 사귀고 막 그냥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사귀면 돼.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만약에 사랑을 예로 치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네? 그러면 더 높은 사람 또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본인 주위에 있는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먼저 알고 챙겨줘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저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매일 일기를 적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매일 일기를 적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써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뭐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다. 나중에 나도 이 사람한테 갚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시험 공부한다고 핑계입니다. 핑계. 어쨌든 시험 공부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강추하는 게요. 일기를 쓰면 그냥 단순히 있었다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부분은 내가 부족하더라, 어떤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겠더라, 이런 거를 확실히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 실수를 오늘 좀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점에서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기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요즘 사랑은 너무 조금 어렵다. 근데 저도 사랑을 하고 싶긴 한데요. 그냥 못하는 거죠. 그냥 못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가탐 백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맞췄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법의 노트. 요즘 패드 무조건 패드 있어야 돼요. 패드 없으면 못 살아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죠? 일단 학자들부터 다 나온지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우에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 학년, 에로스, 아리스토파네스, 디오티마 얘기 다 했고, 러셀 얘기 했고, 제가 르그로를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맞는지부터 봅시다. 제가 봤을 때 르그로가 아니었는 것 같은데. 어딨냐? 르그로가 왜 없죠? 제가 없는 사람을 쓰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필기를 너무 많이 해서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하거든요. 아, 네, 있네요. 로베르 르그로 해서 제가 맞았습니다. 또 보이시죠? 르그로. 제가 또 별 3개를 박았네요. 네, 그것도 맞네요. 근대 이전, 근대 이후 이것도 맞췄고요. 그 다음에 게오르그 진멜이라는 사람이 있나 봅시다. 네, 게오르그 진멜 또 있네요. 돈의 양면성, 이것도 정확히 얘기를 했고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다 주지만 이런 질적, 이제 이 부분에서 틀린 것 같은데, 이 자본주의가 질적 가치를 모두 양적 가치로 전환을 시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양면성을 가진다고 봤고요. 그리고 르그로 얘기도 좀 더 봐야 되는데, 아니 뭐 르그로 얘기는 볼 게 없네요. 볼 게 없고, 이제 기스타브 르봉. 지렸다 아이가. 그래서 기스타브 르봉, 아이고 이거 왜 안 되노. 그래서 19세기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기스타브 르봉도 군중 심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맞네요. 익명성과 감염성, 피암시성. 그래서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억제할 입장이 아니니까 무책임성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체면 상태로 집단 이익을 위해 개인 이익을 희생.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피암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인식을 못한다. 역시. 근데 이 공부법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한테 새삼 고마워지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를 봐야겠죠? 과연 케인즈는 맞을지. 케인즈의 오류.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쓰다 보네. 네, 케인즈의 오류는 부가 충분해지면 충분히 가졌다고 만족할 것. 그래서 재화의 원천적인 희소성에 초점을 뒀는데, 케인즈 제자가 이 재화를 과도적 재화로 본 것이 맞네요. 과도적 재화도 맞습니다. 이 약간 근데 위험했는 게, 제가 비도적 재화라고 해서 살짝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확실히 외웠네요. 그것도 외우기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안 까먹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말을 조금씩 쓰는 것 같은데,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구 말을 이제 사투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뭐 했나 아이가? 했나 아이가? 그래서 요즘은 서울말을 조금 연습하고 있는데, 조금 어떤가요? 좀 잘 쓰는 것 같나요? 네. 뭐 어찌됐든 케인즈의 오류까지 딱
맞네요. 가두적 제어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면 케인즈가 개인적 문제만 설명해서 개인이 원하는 것과 타인이 가진 것 사이에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이 아예 안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 안 썼기 때문에 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써줍니다. 자신의 재화, 타인이 가진 것 비교, 이 내용이 없었다. 그걸 체크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에리히 프롬, 이 스키들스키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스키들스키가 따로 나온 건 따로 케인즈 오류에 반박을 한 건 아니네요. 이제 인가탐 질문 과제,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에는 이 케인즈의 오류랑 이제 스키들스키 주장이랑 좀 섞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식으로 과제를 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스키들스키는 그냥 욕구라는 게 충분한 정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삶이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워지며, 이 제가 아까 전에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이후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좀 불행해졌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네요. 그거 말고는 다 정확합니다. 이 밴드웨건, 성물적 재화, 배블런 재화 이런 것도 다 맞고요. 아까 밴드웨건 재화는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성물적 재화는 다른 사람이 가졌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배블런 재화는 굉장히 프로히비티브한 거를 가지고 싶은 그 욕구, 그게 가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재화의 특성 세 가지가 자본주의의 이제 단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칼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칼 마르크스 주의 이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리히 프롬. 자, 에리 프롬도 한번 볼까요? 네, 에리 프롬 나왔네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서 사랑은 배워야 한다. 이제 현대에는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회적 출세나 외모 능력을 가꾸고, 능력이나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바깥의 사랑.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까먹었네요. 관계 바깥의 사랑, 관계 지향적 사랑.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일단 이론 자체는 다 맞았어요. 이론 자체는 다 맞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과 능력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관계 바깥의 사랑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순간적인 교환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로 봤고, 그 다음에 관계 지향적 사랑은 그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천 숙련가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렇고,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완벽하게 조금 봤기 때문에 다 맞을 거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에투랑 기투랑 헷갈렸는데, 기투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기투가 확실하고요. 볼까요? 네, 기투가 확실합니다. 이제 사르트르라고 해서 한번 보자. 이게 실존, 본질, 뭐 휴머니즘, 기투, 주체주의, 선택, 책임, 뭐 실존주의적 휴머니즘.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기독교적 실존주의의
공통점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 사르트르 얘기까지 했고요. 어... 아, 그 뒤로는 제가 얘기할 게 없네요. 아, 근데 한 사람이 더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라고 이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경희대에 한번 왔었다는 거예요. 와서 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영상을 틀어줬대요. 이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에는 주장한 것이 아,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거를 이것만 볼게요. 이것만 볼게요. 긍정적인 그래 낙관론자라고 그래 낙관론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백인이었고 백인이 이제 흑인한테 억압받는 상황이었더라고 더라도 이제 자기는 투쟁을 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며 그 자기가 영국식 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 이제 추장들을 만나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영국에 대한 정내미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내미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 흑인에 대한 인권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그게 흑인이 거주해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르트 헤이트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ANC 맞나? 네. ANC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이제 흑인의 인권을 펼칩니다. 펼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끝없이 초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더 유명해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말고는 제가 다 했네요. 제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치네요. 벌써 10시 15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칠까요? 그럼 다음 2차전은 세클라멘토를 골스가 이기길 기원하면서 물론 세클라멘토 팬분들 세클라멘토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거기 코치가 지금 거기 감독이 골스 코치 딱 완전 친정팀이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솔직히 저는 르브론의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멋있는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다 멋있어요. 러셀 웨스트브룩도 그렇고 뭐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다. 근데 그건 말하면 제가 살짝 적으로 몰릴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안 밝히겠고요. 어쨌든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다 좋아하고 특히 그 사람 아이유 친구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그 사람 아주 든든하게 이제 되게 인성도 좋고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다음에 뵙시다.